엄마, 할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 그냥 내 생일로 되어 있을걸. 대박 진짜네. 오늘 친구들이랑 클럽 가야 되는데. 조회수 52,847회. ATM 호구 할매의 하루. 댓글 389개. 개웃김. 서울대 출신, 삼성전자 신입. 할머니가 저 키워주셨어요. 그 손자가 나를 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날 노트북이 켜졌다. 통장 12개. 전부 해지. 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올해 78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40년 넘게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는 삶. 손님들은 저를 영자네라고 불렀죠. 영자네, 오늘도 일찍 왔네? 영자네, 라면 하나만 외상 좀. 그렇게 하루하루 모은 돈으로 상가 건물 2채를 샀습니다. 한 채는 해운대 시장 입구, 한 채는 점포동 카페 거리. 월세만 해도 한 달에 400만 원씩 들어왔어요. 남편은 10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공사장 사고였어요. 산재 보상금이요. 그 돈을 종잣돈 삼아 작은 아파트도 하나 샀죠. 재송동 25평, 시세로 3억 정도. 남들 보기엔 그저 그런 삶이었지만 나는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혼자 힘으로 일궈낸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내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손자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내가 키웠어요. 정확히 말하면 내 딸 미희가 낳았지만 키운 건 저였습니다. 미희는 학원 강사였어요. 영어 학원에서 중등부 담당.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하고 주말엔 특강. 사위는 창원 공장에 근무해서 주말 부부였고요. 그래서 민수는 태어난 지 100일부터 제품에서 자랐습니다. 기저귀 갈고 이유식 만들고 밤새 안아 재우던 건 다 저였어요. 민수가 처음 엄마라고 부른 게 아니라 할매라고 부른 것도 그 때문이죠. 처음 걸음마를 뗀 날. 할매, 할매. 내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오던 그 모습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손을 쫙 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던 민수. 넘어질까봐 급하게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렸던 나. 어머, 우리 민수 대단하네.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로 자랑했어요. 여보, 우리 민수 오늘 걸었어. 처음으로. 초등학교 입학식 날도 저였어요. 미희는 학원 개강 시즌이라 못 왔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가고 싶은데 원장님이. 괜찮아. 내가 갈게. 넌 일이나 잘해. 그날 아침 민수한테 새 운동화를 신겨주고 파란 체육복 옷깃을 정성스럽게 펴주며 말했어요. 민수야, 오늘부터 초등학생이야. 멋지지? 응. 할머니, 나 학교 가는 거 무섭지 않아. 그래, 우리 민수 용감하네. 교실 앞에서 찍은 사진. 민수가 내 손을 꼭 잡고 카메라를 보며 활짝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 아직도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모서리가 닳아서 색이 바랬지만 버릴 수가 없어요. 민수는 똑똑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늘 반에서 1, 2등. 중학교 땐 전교 회장. 할머니, 나 회장 됐어. 학교 끝나고 달려와서 자랑하던 민수. 어머, 우리 민수 대단하네. 할머니가 떡볶이 사줄까? 좋아. 할머니 최고. 그렇게 손잡고 분식집 가서 떡볶이 먹던 날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고등학교는 과학고에 붙었죠.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밤마다 옆에서 책 읽어주셨잖아요. 민수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난 그저 옆에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민수가 수학 문제 풀 때
나는 뜨개질을 하거나 설거지를 했죠. 그래도 민수는 할머니가 있으면 집중이 잘 돼요라고 했어요. 그 말 하나에 난 매일 밤 민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그 애가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을 때 난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합격 발표 나던 날 새벽 민수가 부산까지 KTX 타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붙었어요. 서울대 붙었어요. 문 열자마자 나를 와락 껴안던 민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울었습니다. 40년 구멍가게 인생에 이런 기쁨이 올 줄 몰랐거든요. 민수는 그날 SNS에 우리 사진을 올렸습니다. 할머니와 손을 꼭 잡고 찍은 사진. 서울대 합격 할머니 사랑해요. 효자 손자 감사합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부럽다. 효자네 할머니 복 받으실 듯. 나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웃었습니다. 미희가 휴대폰으로 보여줬거든요. 어머니, 민수 인기 엄청나요. 댓글 봐요. 그래, 우리 민수 잘났네. 대학 4년 동안 민수는 방학 때마다 부산에 내려왔어요. 할머니, 이번 학기 장학금 받았어요. 이거 용돈이요. 50만 원짜리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던 민수. 아이고, 넌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이런 건 왜? 할머니가 제 등록금 보태주셨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착한 아이였어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학기 중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화했어요. 할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응, 가게 보고 있지. 너는? 저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할머니, 밥은 드셨어요? 그럼 할머니가 밥을 안 먹겠니? 그런 시시콜콜한 대화가 좋았어요. 민수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가 든든했거든요. 그리고 작년 2023년 하반기 민수가 삼성전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구멍가게 단골 할머니들한테 떡을 돌렸습니다. 우리 손주가 삼성 들어갔어. 어머, 영자야. 대단하네. 그래,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날 밤 저는 남편 제사상 앞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민수 삼성 갔어. 이제 우리 손주 잘 될 거야. 민수 취업 축하금으로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야. 넌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이 정도는 해줘야지. 민수는 그 돈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을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뭔가 이상했어요. 민수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화했는데 이젠 한 달에 한 번도 안 했어요. 민수야, 잘 지내고 있니? 아, 할머니. 네, 잘 지내요. 요즘 신입이라 바빠서요. 그래, 그래. 밥은 잘 먹고 다니고? 네, 걱정 마세요. 그럼 할머니, 저 일 들어가야 해서요. 뚝. 전화는 늘 3분 안에 끝났습니다. 예전처럼 할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그 같은 질문도 없었어요. 카톡 답장도 늦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반찬 좀 보낼까?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은 하루 뒤. 아, 괜찮아요, 할머니. 회사 구내식당 있어서요. 심지어 내 생일날.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회식이 있어서요. 나중에 뵐게요. 그리고 카톡으로 축하해 두 글자만 보냈어요. 축하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그 두 글자가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에이,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젊은 애들은 원래 바쁘다고, 회사 생활 적응하느라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뭔가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그저 이상했습니다. 내 손자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3월, 부산엔 봄비가 내렸고 가게 앞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이젠 한 달에 한 번 전화도 안 했습니다. 대신 딸 미희가 자주 찾아왔어요.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더 자주.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응, 그냥 그렇지. 가게 보고 살지. 민수 연락 안 와서 서운하시죠? 미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젊은 애가 바쁜데 뭐. 이해해야지. 그죠. 요즘 민수 진짜 힘들어해요. 신입이라 야근도 많고. 미희는 그렇게 말하면서 왠지 내 눈치를 살폈어요. 그래도 엄마한테는 연락하니? 네, 가끔요. 주말에 통화하긴 하는데 어머니한테까지 연락하기 힘든가 봐요. 그 말이 이상했어요. 왜 엄마한테는 연락하고 할머니한테는 안 하는 걸까? 어머니,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민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부담? 내가 뭘 부담 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젊은 애들은 원래 그래요. 연락 잘 안 하는 거. 미희는 웃으며 넘어갔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 반가워서 눈물이 날 뻔했죠. 어머, 민수야. 잘 지내고 있었니? 네, 할머니. 근데 할머니,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응? 뭐가? 할머니, 혹시 통장 비밀번호 기억하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통장 비밀번호? 그걸 왜 갑자기? 아, 그게 만약 할머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저희가 알아야 하잖아요. 무슨 일은 무슨 일? 아니, 그냥요. 혹시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시거나 하면 병원비라도 써야 하니까. 말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왠지 찝찝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아직 건강해.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아, 네. 그냥 혹시 몰라서요. 전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본 걸까? 혹시 돈이 필요한 건 아닐까?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엔 영상통화였습니다. 할머니,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화면에 젊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단정한 머리, 예쁜 얼굴.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김혜빈이에요. 어머, 내가 민수 여자친구구나? 네, 맞아요. 민수 오빠한테 할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예빈은 승무원이라고 했어요. 항공사 신입. 민수랑 동갑. 할머니, 저희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 그럼 좋지. 기뻐야 할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걸까? 그리고 이틀 뒤, 민수가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예빈과 함께.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포옹했지만 민수 품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민수와 예빈은 손을 잡고 다정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저희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요. 그래, 좋지. 준비는 많이 했니? 아직 시작 단계예요. 근데 민수가 말을 흐렸어요. 할머니, 사실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서요. 응? 뭔데?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세금? 네.
저희 서울에 집 구하려면 전세금이 필요한데 회사 대출만으론 부족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민수야, 그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하니? 네, 다음 달까지 계약해야 해서요. 할머니, 나중에 꼭 갚을게요. 나중에? 네, 제가 월급 모아서 천천히 드릴게요. 예빈도 거들었어요. 할머니, 저희 정말 열심히 살게요. 꼭 보답할게요. 둘 다 간절한 표정이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자가 결혼한다는데 도와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걸까? 민수야, 차용증은 쓸 거니? 네. 차용증이요?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가족끼리 그런 건 좀. 아니야. 돈 문제는 확실히 해두는 게 좋아. 할머니, 저 민수예요. 손자예요. 차용증까지는. 민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나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할머니가 도와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할머니.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가서 3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 잔액이 확 줄어드는 걸 보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수한테 돈을 건넸을 때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그래, 잘 써라. 그리고 결혼 준비 잘하고. 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예빈과 함께 떠났어요. 문을 닫는 순간 나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왠지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민수가 그럴 리 없어. 내가 키운 손자야. 그날 밤 딸 미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민수한테 돈 주셨어요? 응, 3천만 원. 어머니 차용증은요? 그건 가족끼리 그런 것까지 하냐? 미희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뭘? 아니에요. 그냥 너무 쉽게 돈 주시면 안 돼요. 미희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뭔가 불길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고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이 흘렀습니다. 2024년 11월, 부산에 첫눈이 내렸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눈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을 준 뒤로 민수는 또 돈을 요구했어요. 한 달 뒤엔 예비 부모님 상견례 비용이라며 500만 원, 2달 뒤엔 집 인테리어 추가 비용이라며 800만 원, 3달 뒤엔 예비 명품백 선물이라며 300만 원. 차용증은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할머니, 가족끼리 그런 거 하면 서운하잖아요. 그 말에 난 매번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보낸 돈이 총 4,600만 원.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들었고 민수의 연락은 점점 더 뜸해졌어요. 돈 받을 때만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했고 돈 보낸 다음엔 한 달씩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 네, 잘 지내요. 바빠서요.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고? 네, 잘 되고 있어요. 그럼 할머니, 전화 끊을게요. 3분도 채 되지 않는 통화. 끊고 나면 허전함만 남았어요. 그리고 2024년 11월 17일 토요일.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민수였습니다. 오랜만에 부산에 내려왔다고 했어요. 어머, 민수야. 언제 왔어? 어젯밤에요. 친구 결혼식 참석하려고요. 할머니,
노트북 좀 여기 두고 가도 돼요? 짐이 무거워서요. 그래, 그래. 두고 가. 민수는 노트북을 거실 테이블에 놓고 급하게 나갔어요. 할머니, 저녁에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을 쓸고 테이블을 닦고 그러다 노트북 위에 먼지가 앉은 게 보였어요. 아이고, 이것도 닦아야지. 행주로 조심스럽게 닦는데 손이 미끄러져 마우스를 건드렸습니다. 띵! 노트북 화면이 켜졌어요. 어머! 화면을 끄려고 마우스를 만지는 순간 내 눈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떠있던 이미지. 그건 나였습니다. 내가 김장하는 사진. 작년 겨울 민수가 할머니 일하는 모습. 그런데 그 사진 위에 빨간 글씨가 박혀 있었어요. ATM 호구 할매의 하루. 입금 버튼만 누르면 나옴 웃음. 심장이 멈췄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어요. 화면을 더 내렸습니다. 파일명 ATM 호구 할매 하루. 그 아래엔 인터넷 창이 떠 있었어요. 인스티즈 커뮤니티. 제목설 우리 할매 꿀빨기 레전드. 조회수 52,847회. 댓글 389개. 손이 떨렸지만 댓글을 읽었습니다. 개웃김. 이런 할머니 우리 집에도 있음. 효자 코스프레 인정. ATM 할매 지은 니은 웃기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거의 놓칠 뻔했지만 계속 화면을 내렸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창이 보였습니다. 오픈 채팅방. 방 이름 민수네 집 털기 프로젝트. 참여자 7명. 대화 내용이 쭉 보였어요. 민수네 사진을 올리며 오늘도 50만 원 뽑음 시옷기억. 진짜 ATM이네. 응 비번 내 생일이라 개꿀. 근데 들키면? 아니야, 우리 할매 카톡도 못함. 요즘 치매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와 게스비읍 천재네. 담주에 100더 빼야 함. 예비 명품 백 사달래서. 예비도 아는 거임? 은같이 쓰는 거임? 개부럽.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알아야 했어요. 화면을 옆으로 넘기자 민수와 미희의 카톡 대화가 떠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 그냥 내 생일로 되어 있을걸. 한번 해봐. 대박 진짜네. 오늘 친구들이랑 클럽 가야 되는데. 엄마 적당히 해라. 들키면 안 되니까. 응 알지. 그리고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거잖아. 그래도 조심해. 걱정 마 우리 할매 순진해서 의심도 안 함. 너무 자주는 하지 마. 눈치챌 수도 있어. 응. 내 딸이었습니다. 내가 낳은 딸이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 마우스를 놓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허공만 바라봤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노트북을 봤어요. 구글 드라이브 폴더가 열려 있었습니다. 폴더명 할매 자산 정리. 파일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통장사 본열 2개, 아파트 등기부등본, 상가 임대차 계약서, 도장사진,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할머니 명의, 대출 신청 3천만 원.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내 통장 사본들. 언제 찍은 건지 모르겠어요. 내 도장 사진. 서랍에서 몰래 꺼내 찍었나 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내가 신청한 적 없는 카드. 한도는 1천만 원. 마지막 파일. 대출 신청 3천만 원. 내 명의로 작성된 대출 신청서였어요. 은행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내가 키운 손자가, 내 딸이, 나를,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지만 내 안에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노트북 화면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밈 사진, 카톡 대화, 구글 드라이브 파일들, 전부.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증거였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증거, 내가 당한 게 맞다는 증거. 사진을 다 찍고 나서 나는 노트북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눈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야, 미희야,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었구나. 그날 밤, 민수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 앉아서 밤새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가족이니까 참아야 할까?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여러분이라면 이 화면을 보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날 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노트북 화면, 민수의 웃음, 미희의 대화, ATM 호구 할매.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식었어요.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배운 게 뭐였지? 계산이었지. 손님이 외상을 떼먹으면 어떻게 했지? 장부에 적고 다시는 외상을 주지 않았지. 도둑이 가게 물건을 훔쳐가면 어떻게 했지?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지. 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새벽 5시, 평소처럼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노트북은 그대로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찍은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하나도 흐릿한 게 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혼자선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윗집에 사는 청년을 떠올렸어요. 대학생 김준호. 가끔 택배 받아주고 전구 갈아주던 착한 아이. 아침 9시. 나는 윗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야, 준호야. 미안한데 잠깐 도와줄 수 있니?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할머니가 부탁 하나만 할게. 이 사진들 좀 정리해 줄 수 있겠니?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준호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응, 내 손자가 나한테 한 짓이야. 이 사진들 USB에 옮겨서 파일로 만들어줄 수 있겠니? 할머니는 그런 거 잘 몰라서. 네, 할머니. 당연히 도와드릴게요. 준호는 30분 만에 USB를 건네줬어요. 할머니, 여기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혹시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할머니가 먼저 확인할 게 있어서. 할머니, 힘내세요. 고마워, 준호야. USB를 주머니에 넣고 나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은행 해운대 지점. 40년 넘게 거래하던 은행이었어요. 어르신 오셨어요? 창구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네. 오늘 제 명의로 된 계좌 전부 조회하고 싶어요. 네. 전부요?
응. 혹시 내가 모르는 계좌가 있을 것 같아서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한참 후 프린트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총 12개 계좌가 있으시네요. 12개? 네. 그런데 어르신, 여기 좀 보세요. 직원이 화면을 돌렸어요. 이 계좌 대출 계좌인데 3천만 원이 나가 있어요. 뭐라고요? 작년 11월에 개설됐네요. 신용대출이요. 내가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하지만 서류상으론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원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신용카드도 4개가 발급되어 있고요. 한도는 총 2천만 원인데 현재 1,800만 원이 사용 중이에요. 머리가 띵했어요. 그럼 내가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명의가 어르신이시니까요. 그리고 이 계좌들 최근 6개월간 월 평균 150만 원씩 인출되고 있어요. ATM에서요. 비밀번호는요? 확인은 못 드리지만 추측컨대 어르신 생일이나 가족 생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직원분, 이거 명의도용 아닌가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법적으로 증명하셔야 해요. 경찰 신고나 법무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은행을 나왔어요.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 일이 명확해졌어요. 다음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점포동 부동산 중개소. 40년 알고 지낸 김 사장님이 계셨어요. 어머, 영자 씨. 오랜만이네요. 사장님, 급한 상담 좀 하고 싶어서요. 뭔데요? 제 상가 2채요. 금매로 내놓으면 얼마 만에 팔릴까요? 김 사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영자 씨,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상가는 영자 씨 노후 자금인데. 사장님, 제 인생이에요. 제가 결정할게요. 알겠어요. 시세보다 10% 낮게 내놓으면 한 달 안에 팔릴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요? 네. 그리고 비밀로 해주세요. 가족한테 알리지 말고요. 김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은 법무법인이었습니다. 해운대역 근처 정해 법무법인. 무료 상담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변호사가 맞아줬습니다. 제가 명의도용 당한 것 같아서요. 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USB를 꺼내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그럼 고소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명의도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러 가지 혐의가 가능해요. 그런데 손자예요. 제 손자가 한 거예요.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어르신,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명의도용은 5년 이하 징역이에요. 5년이요? 네. 그리고 손자분, 회사 다니시죠? 정과 기록 남으면 해고될 수도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어르신,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왔어요.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할머니, 어제 못 가서 죄송해요. 친구 결혼식이 늦게 끝나서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밝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할머니 잘 지냈어. 너는? 네, 할머니. 근데 노트북 제가 찾으러 가도 돼요? 그래 와. 할머니가 저녁 해줄게. 고마워요, 할머니. 전화를 끊었어요.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내 얼굴은 평온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민수야, 내가 날 ATM이라 불렀지. 그럼 이제 이 ATM을 꺼버릴 차례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11월 18일 일요일 저녁, 민수가 노트북을 가지러 왔습니다. 할머니, 저녁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라. 평소처럼 웃으며 배웅했어요. 민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가끔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잘 지내세요? 응, 할머니 잘 지내. 너도 건강해야 해. 네, 할머니도요. 그렇게 2주를 기다렸습니다. 월요일을 기다렸어요. 은행이 여는 날을. 2024년 12월 3일 월요일. 아침 8시 반.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제일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남편 제사 때 입던 검은색 정장. 거울을 봤습니다. 78살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40년 구멍가게를 운영한 사업가였습니다. 박영자, 시작하자. 아침 9시. 부산은행 해운대 지점.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어요. 어르신 오셨어요? 네. 오늘 제 계좌 전부 해지하려고요. 네. 전부요? 네. 12개 전부요. 직원이 당황했어요. 어르신, 큰 돈인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제 돈이에요. 제가 결정한 거고요. 하지만 해지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직원은 지점장을 불렀어요. 지점장이 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보이스피싱은 아니시죠? 아니에요. 제 의지예요. 여기 신분증이요. 결국 2시간이 걸렸습니다. 12개 계좌가 모두 해지됐어요. 현금 9,200만 원. 무거운 가방에 담았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많은 현금을 들고 다니시면 위험해요. 괜찮아요. 바로 다른 은행 갈 거예요. 부산은행을 나와 바로 맞은편 신한은행으로 갔어요. 새 계좌 만들고 싶어요. 네, 어르신. 어떤 상품으로 하실까요? 비밀 계좌요. 가족도 못 건드리는 거요. 아, 가족 접근 제한 설정이요? 가능합니다. 새 통장이 만들어졌어요. 박영자.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모르는 통장. 비밀번호도 민수 생일이 아니라 남편 제삿날로 설정했습니다. 9,200만 원을 전부 입금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상가 월세 수입 4천만 원도 넣었습니다. 총 1억 3,200만 원.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오후 1시. 공증사무소. 아파트 증여 취소 공증하러 왔어요. 네. 증여 취소요? 네. 원래 손자한테 사후 증여하기로 했는데 취소하려고요. 그럼 다시 어르신 단독 명의로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쿵. 그 소리가 마치 민수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오후 3시. 점포동 부동산. 사장님, 상가 2채 매물 등록 완료됐나요? 네, 영자 씨. 벌써 문의 2건 들어왔어요. 빨리 팔아주세요. 급해요. 알겠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민수 카톡. 할머니, 통장이 왜 안 되죠? ATM에서 카드가 안 나와요. 할머니 전화 좀 받으세요. 10분 후. 할머니, 진짜 급해요. 전화 좀요. 나는 익십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5시쯤 집 앞에서 차 한 대가 급정거했어요. 딸 미희였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갑자기 통장을 다 해지하셨어요? 들어와. 미희는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민수가 난리예요. 통장이 다 막혔다고. 나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뭔가를 올렸어요. 프린트된 사진들, 노트북 화면 캡처. 이거 내가 보고 싶어서 가져왔니? 미희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민수가 그냥. 이게 그냥이니? 나는 밈 사진을 가리켰어요. ATM 호구 할매의 하루.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말린 게 아니라 도운 거잖아. 카톡 대화 사진을 밀었어요. 통장 비밀번호는 왜 알려줬니? 미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민수 아직 어려요. 한 번만 봐주세요. 어려? 나는 차갑게 웃었어요. 너 낳을 때 나도 어렸어. 27살이었지. 어머니, 내가 학원 강사할 때 밤마다 민수 재운 거 나야. 내가 몇 살이었는지 알아? 68살. 나도 늙었어. 하지만 민수 키웠지. 미희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민수 회사 잘리면 어떡해요.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어머니, 미희야, 넌 내 딸이 아니야. 이제,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미희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나는 그대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어요. 정의 법무법인. 여보세요, 어르신. 결정하셨나요? 네. 고소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12월 4일 화요일. 아침 10시. 법무법인. 젊은 변호사가 고소장을 내밀었어요. 어르신,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읽었습니다. 피고소인 이민수, 혐의 명의도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쥐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펜 끝을 서명란에 댔습니다. 박영자. 세 글자를 쓰는데 1분이 걸렸어요.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서류 위에 작은 얼룩이 생겼어요. 어르신, 괜찮아요. 이 아이가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내가 잘한 거 맞죠?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12월 10일. 민수에게 경찰 소환장이 발송됐습니다. 12월 15일. 법무법인에서 삼성전자 인사팀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귀사 소속 신입사원 이민수는 현재 명의도용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된 상태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12월 18일. 민수에게 인사팀 호출 통지가 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저 회사 잘렸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할머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넌 이제 어른이야. 어른은 자기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해.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 앞바다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12월 20일, 민수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저 이제 정말 끝났어요. 예비도 연락 끊었어요.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할머니만이라도 제발. 나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멈췄어요. 그리고 다 지웠습니다. 대신 이렇게만 보냈어요. 민수야, 내가 나한테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니? ATM 호구 할매. 이제 그 ATM은 꺼졌어. 앞으로 잘 살아라. 할머니는 이제 너 없이 살 거야. 전송. 그리고 민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미희 번호도 차단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손자를 고소할 수 있었을까요?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2025년 2월, 부산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12월 4일, 나는 법무법인을 다시 찾아갔어요. 어르신 결심하셨나요? 네. 고소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고소장을 내밀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박영자. 평생 자랑스럽게 썼던 이름이 그날은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르신, 이 아이가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알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민수에게 경찰 소환장이 날아갔어요. 삼성전자 인사팀에도 공문이 갔습니다. 신입사원 이민수는 현재 명의도용 혐의로 형사 고소된 상태. 12월 말, 민수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중 신원조회 문제 발생. 계약 해지. 여자친구 예비도 떠났어요. 민수 오빠, 저 이해할 수 없어요. 할머니한테 그렇게까지 하면서 명품 사준 거였어요? 예비야, 잠깐만. 연락하지 마세요. 사기꾼. 민수의 인스타그램은 폭파됐어요. 예전에 올렸던 효자손자 사진들은 전부 삭제됐고 대신 커뮤니티에선 다른 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효자 코스프레 사기꾼 근황. 조회수 30만. 댓글 수천 개. 이런 새끼 진짜 최악이다. 할머니 불쌍하시다. 삼성 잔려대 웃음 쌤통. 그리고 1월 말. 형사재판 1심. 나는 법정에 서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대신 출석했습니다. 판결문. 피고인 이민수, 명의도용 및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 전과자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복수가 달콤하지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어요. 12월 중순, 상가 첫 번째 매각 완료. 해운대 시장 입구 건물 2억 3천. 1월 초, 상가 두 번째 매각 완료. 점포동 카페 거리 건물 2억 2천. 총 4억 5천만 원. 1월 말, 재성동 아파트 매각 완료. 25평 2억 8천만 원. 모두 합쳐 총 8억 6천만 원. 내 인생 78년의 무게였습니다. 2월 초, 미희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민수 인생 끝났어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미희야, 돌아가. 어머니, 민수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건가요?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니? 넌 내 엄마를 팔았어. 그게 내 선택이었어. 어머니, 이제 난 내 어머니가 아니야. 어머니, 나는 창문을 닫았어요. 그날 이후로 미희는 오지 않았습니다. 2월 14일, 부산 해운대 집 정리 마지막 날. 구멍가게 단골 할머니들이 찾아왔어요. 영자야, 어디 간다며? 속초 가요. 속초?
왜 거기까지? 받아보면서 살려고요. 손주는? 민수는? 손주 없어요. 그런 사람 몰라요. 할머니들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영자야, 고생 많았다. 잘 살아라. 고마워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마지막 포옹. 40년 구멍가게 인생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2월 15일 아침. 부산에서 속초로 가는 버스. 창밖으로 해운대가 멀어졌어요. 내가 40년을 살았던 곳. 민수를 키웠던 곳. 하지만 더 이상 내 집이 아닌 곳. 버스는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오후 3시 속초 터미널 도착.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 속초 바닷가 보육원. 어떻게 오셨어요? 보육원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제 이름으로 기부하고 싶습니다. 얼마나요? 6억입니다. 보육원장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6억이요? 네. 도서관 하나 지어주세요.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왜? 제 손자에게 줄 수 없었던 사랑을요. 말이 막혔어요. 여기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요. 보육원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한 달 후, 보육원 현관에 명패가 붙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 기부 도서관. 그 사진을 휴대폰으로 받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조용히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 속초 바닷가 요양원. 해오름 요양원. 창문 밖으로 동해바다가 보이는 곳. 한 달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80만 원입니다. 입소하고 싶어요. 보호자분은요? 없어요. 혼자예요. 알겠습니다. 남은 돈 2억 6천만 원. 한 달 80만 원이면 20년은 살 수 있었어요. 그럼 98살까지 충분했습니다. 2월 20일 요양원 작은 방.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갈매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나는 창가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옆에는 새 통장이 놓여 있었어요. 신한은행. 박영자. 아무도 모르는 통장.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통장. 이제야 내가 나로 살아갑니다. 문득 휴대폰을 꺼냈어요. 보육원에서 보내온 사진. 아이들이 새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손편지도 왔어요. 영자 할머니께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도서관에서 저희는 매일 책을 읽어요. 할머니는 저희의 진짜 할머니예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보육원 아이들 올림.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에게 줄 수 없었던 사랑. 미희에게 배신당한 사랑. 그 사랑이 이제 진짜로 필요한 곳에 갔습니다. 창밖으로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갔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파도. 하지만 그 파도는 매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나도 그래. 끝났지만 다시 시작이야. 저녁. 요양원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밥을 먹었어요. 새로 오셨어요? 네, 부산에서 왔어요. 가족은요? 없어요. 혼자예요. 아이고, 외로우시겠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 잘했죠?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알 것 같았어요. 남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영자야.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고 갈매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박영자, 78살. 오늘부터 내 인생이야.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이런 영자가 있나요? 1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2월, 속초 요양원 해오름. 창문 밖으로 여전히 동해바다가 보였어요. 나는 이제 79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십니다. 아침엔 요양원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고 오후엔 다른 어르신들과 화투를 치며 웃습니다. 저녁엔 보육원 아이들이 보내온 편지를 읽어요.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 보내줍니다. 할머니, 바다 예쁘죠? 할머니, 저 책 다 읽었어요.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민수에게 줄 수 없었던 사랑이 이제 진짜 필요한 곳에 있다는 걸 느낄 때마다요.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오후 2시쯤 요양원 직원이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손자분이 오셨는데요. 심장이 쿵 했어요. 손자요? 네. 이민수라고 하시는데 면회 신청하셨어요.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1년 만입니다. 민수가 날 찾아온 게 면회 거부합니다. 네. 하지만 손자 없습니다. 그런 사람 몰라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직원이 나간 뒤 복도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창문 너머로 바다만 바라봤어요. 할머니, 저 1년 동안 정말 후회하며 살았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직원이 민수를 데리고 나간 모양입니다. 나는 끝까지 창문만 바라봤어요.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고 갈매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냐고요? 물론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용서는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내가 다시 그들의 ATM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녁, 침대에 앉아 보육원에서 온 편지를 다시 꺼냈어요. 영자 할머니께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도서관에서 저희는 매일 책을 읽어요. 어제는 해리포터를 읽었어요. 오늘은 어린 왕자를 읽었어요. 할머니는 저희의 진짜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언제 놀러 오실 거예요? 사랑해요. 보육원 아이들 올림. 할머니, 저희가 그린 그림이에요. 바다 예쁘죠? 편지 뒤에는 아이들이 그린 크레파스 그림이 있었어요. 파란 바다, 빨간 갈매기, 그리고 웃고 있는 할머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78년을 살았다. 그중 26년을 손자를 위해 살았다. 그 손자는 나를 ATM이라 불렀지만 이제 나는 그 누구의 ATM도 아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혈육이 전부가 아니란 걸 너무 늦게 배웠다. 하지만 늦어도 괜찮다. 나는 지금 자유롭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영자야. 이제 편히 쉬어. 응, 여보. 나 이제 쉴게. 눈을 감았어요. 바닷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소리. 갈매기가 우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 할머니, 할머니 사랑해요.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나도 사랑한다. 내 진짜 손주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꿈. 구멍가게를 처음 열던 날.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걱정하던 날. 하지만 남편이 손을 잡아주며 말했죠. 괜찮아, 영자야. 우리 천천히 가자. 그리고 이제 나는 정말로 괜찮습니다. 천천히 나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도 나는 나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8년을 살면서 26년을 손자를 위해 헌신했지만 그 손자에게 ATM 호구 할매라고 불렸던 한 할머니. 하지만 그 할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게 정의를 선택했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ATM으로 살고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희생하고 계신가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되찾으세요.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많은 영자 할머니들에게 용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한 통의 전화라도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힘드시진 않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세상을 바꾸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진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